대구 동구는 K2 군공항 이전 이후 개발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개발과 함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29일 0시 기준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검사 수요 감소에 따라 5월부터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합니다. 울진 산불 피해 이주민들에게 정부가 최대 3,8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경주시 황호동 원도심 일대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펠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희망 공약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구 동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의 가장 큰 현안은 오랜 기간 지역의 수건이었던 K2 군공항 이전입니다. 공항이 옮겨간 뒤 종전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가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미 대구시 차원에서 기본적인 개발 방향을 내놓은 가운데 주민들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발전을 위해 대구 제2의 대구 의료원을 유치를 구민의 건강과 복지 정대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민간 주차장 개발 형립 확대 및 주차 공간 확대가 필요하고 전기 자동차 충동설 확충을 필요로 합니다. 또 개발 사업과는 별개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살기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젊은 층이 유입되는 동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항 이전 이후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부족했던 주민복지시설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늘어나는 공항 이용객들의 어떤 주차 문제로 사실 고통을 많이 겪어왔는 지역입니다. 인근에 있는 지역이 주민들이 좀 평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또 금호강과 팔공산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를 통해 동구가 대구를 대표하는 경제와 관광, 교육 특구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속속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예비후보만 등록돼 있는 문경과 예천 지역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문경시장 예비후보는 5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공천심사를 거쳐 영주시 부시장 이력의 서원 예비후보, 전 문경시장 신현국 예비후보의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경북일보가 지난 26일 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해 문경 시민 507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8%가 신현국 예비후보, 35.7%는 서원 예비후보가 적합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후보 선택의 기준은 후보의 자질과 인물, 정책과 공약, 행정경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지지정당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5.6%가 국민의힘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직생활로 행정경험을 쌓아온 두 예비후보 중 누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천군수 선거에는 29일 오후 4시 기준 국민의힘에서만 2사람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상동 전 부군수와 김학동 현 예천군수입니다. 4년 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치를 때에도 2사람은 경선에서 맞붙었는데 이번에 또 최종 후보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안일보가 경북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4%가 자기 예천군수로 김학동 예비후보를 지지했고 41.8%가 김상동 예비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86.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예천군수 선거에서는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 경선을 거친 최종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전체 질문 내용 등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방 3차 센텀하고 코롱하고 마주보고 있는 도로가 일단은 그나마 센텀은 이제 정문, 후문 두 군데가 있어서 일단은 교통 흐름이 그나마 이제 그쪽 주민들은 뭐 사용하고 계시는데 코롱 같은 경우에는 정문 하나밖에 없어서 일단은 그 출퇴근 시간에는 일단 무조건 거기는 교통 신호 체계도 그렇지만 도로 자체가 1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10분 거리를 20, 30분 우리 직원도 지금 거기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8시 전에 출발하면 뭐 제 시간에 지각 안 하고 이제 출근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8시 이후에 출발하면은 도보로도 20분 거리를 차 타고도 뭐 한 30분 걸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예천군 제1공영주차장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든 주민들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제1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주차를 해야 됩니다. 네. 주차장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사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가셔야 되고요. 일부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올리셔가지고 벌점에다가 벌금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보행자 우선 도로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중앙선을 점선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행자 우선 도로로 그 보도블록을 깔아가지고 차가 우선이 아닌 차는 사람을 피해서 천천히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신설 문제도 지금 시급합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풍천중학교가 안동 땅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금 신도시 내에서는 주거 환경이 거의 예천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풍천중학교 학생들도 80% 이상은 예천 쪽에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도 지금 포명초등학교, 그다음 경북 1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학교가 없는 데에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조기 신설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년 11월 달에 교육청을 방문해가지고 중투심에 빨리 심사를 올려서 조기 신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서 아마 결과가 나왔는데 중투심에서 1차적으로는 아마 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이제 예천 군과 안동시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안동 시민과 예천 군민의 어떤 서로의 불편함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신도시 행정구역에 대한 통합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를 소상공인만 봤을 때 코로나 시국에 영업 제한 시간도 안동시 다르고 예천군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예천군은 조금은 괜찮았지만 같은 신도시 안에 있지만 안동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모든 지원금조차도 같은 길 하나 건너면 같은 상인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 그 안동시에 있는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은 예천군의 어떤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군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이 안동시에 그 입찰을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제한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 불편함은 풍천 면사무소를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호명 면사무소를 가야 되는 부분 예천 군민은 호명 면사무소 안동 시민은 풍천 면사무소를 가야 되는 부분 사실 바로 앞에서 할 수 있는 예천 안동을 통합하자는 게 아니라 행정만 통합을 하자는 겁니다. 행정을 통합을 해서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대구가 2,507명, 경북이 3,55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대구에서는 현재 2만 100여 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1,900여 명입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43.6%입니다. 경북은 2만 6천여 명이 재택치료 중이고 중증병상은 37.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과 옛 두류 정수장에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를 30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 방역당국은 최근 전국적인 확진자 감소로 검사 수요가 줄었다며 다음 달부터 유전자 증폭검사는 각 지역의 보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가 뚜렷해지면서 정부가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데요. 지난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시작된 이후 566일 만의 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50명 이상의 집회나 공연,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 코로나 고위험군 다수가 야외에서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실외 마스크 해제를 허용한 건 섣부른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전히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 급증과 재확산 등의 우려 때문인데요. 불안 반 기대 반 속 이뤄지는 실외 마스크 해제.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LG엘로비전 대구 영남 신라방송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 대구 경북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최대 3,8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주택이 전부 파손된 246가구와 절반가량 파손된 5가구 등 모두 282가구입니다. 전파주택에 대해서는 3,800만 원, 단파주택은 1,900만 원, 파손 규모가 적은 주택은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이사할 주택의 보증금과 6개월간의 임대료를 비교해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경주시 황호동 원도심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경주시는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경주역 맞은편에 지상 7층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합니다. 센터는 도시재생 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지역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축제 행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저희들 커뮤니티 센터가 완공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마을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공간들을 거점 공간들을 제대로 운영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재생 메카로 우뚝 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청도군이 청도사랑 상품권 100억 원 판매 돌파를 기념해 다음 달 8일까지 상품권 판매 금액을 5% 할인합니다. 가맹점에서 청도사랑 상품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도군은 상품권 할인으로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역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독거 등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294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2천여 명 늘어난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수행기관과 전담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해 모두 1,6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는 노인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네, 영천시가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시골 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시골 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시작부터 정착,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인 창업 시스템을 통해 청년 창업가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2인 1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페나 식당, 금융부동산, 유흥과 레저 등의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제29회 경주시민축구대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경주시민축구대회가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동안 경주시 축구공원 4, 5, 6구장에서 개최됩니다. 18개 팀에서 400여 명의 경주 지역 축구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다져온 실력을 겨룹니다. 직장부를 비롯해 30대 맹호부, 40대 백호부, 50대 용호부, 60대 실버부 등 단체별 대진으로 경기를 갖고 우승팀을 가릴 예정입니다.